살펴볼 5가지 항목에 살펴볼 5가지 항목에 4가지의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계셔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지금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될까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중성지방하고요. 허리둘레가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지나치신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딱 뵙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팔다리는 지금 가느시고요. 네. 그다음 배가 약간 복부 비만, 배만 나온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거미형 체형이라고 일명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적인 복부 비만의 형태를 띠고 계시는 거죠. 네, 이런 경우 따라오는 문제들,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은 어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폐경도 되셨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흔히 나이살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기초대사율의 문제가 생기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열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기차 대사율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소모하는 열량이 많겠죠. 따라서 내장 지방이 덜 쌓이는데 이런 기초대사율이 낮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똑같이 먹어도 쓰는 양이 적어지겠죠. 예,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20대는 라면을 먹어도 괜찮은데 지금 드시면 그게 전부 살로 가잖아요. 특히 그 살이 내장 지방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사증후군의 여러 수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기초대사량이라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기초대사량 혹시 알고 계시죠? 저는 단어만 알고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궁금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대사량 측정을 위해서 특별히 또 전문가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간단하지만 이 장비를 보니까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측정 방법이거든요. 이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는 네, 건가요? 사실 이 마스크를 이제 쓰실 건데 마스크 쓰면 이제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소비를 하겠죠. 내뿜는 숨을 쉬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네. 산소의 그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의 어떤 기초 대사율을 정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정말 내가 얼마나 에너지 기초 대사율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15분 정도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편안한 상태. 자, 지금부터 이제 편안한 호흡으로 15분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검사 결과치를 얻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빼주시고요. 자, 이제 15분이 돼서 이제 기초대사량 아주 중요한 수치를 알게 되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혜님의 기초대사량입니다. 신기하다. 저기 뭐예요? 자, 1020과 1356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좀 높은 수치 1356kcal를 하루에 쓰는 저거는 이제 키, 몸무게, 나이, 성별 그거에 맞춰서 그 정도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참고본인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지금 1020kcal를 하루에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숨쉬기 정말 말 그대로 숨쉬기 운동했을 때 1020kcal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낮아진 기초대사량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온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역시 우리 몸신의 MC답게 또 예리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래서 이제 기초대사율을 결정하는 가장 사실 중요한 요인 중에 이제 근육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은 몸에 근육이 없으셔서 지방이 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육을 만드시면 HDL도 높아지고 중성지방도 낮춰지고 근육이 많아지면 이 기초대사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사례자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